원래 여기 있던 것이 이렇게 가면서 왼쪽으로 가죠. 내가 정확하게 조준한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앞쪽으로 기울여서 치기가 되게 힘들고 훅이 잘 나게 되니까 원래 위치에다 놓고 치면 훅이 잘 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십니까. 네, 구체키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마찬가지 카카오톡에서 우리 단톡방에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초보자분들을 위한 그런 레슨이 되겠습니다. 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샷을 해야 되느냐. 오르막 상황, 발이 앞이 오르막, 발끝이 내리막, 왼발이 오르막, 오른발이 오르막,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조금 공식 비슷하게 해서 외우는 것도 좋지만 좀 이해하고 외우는 게 좋잖아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 물론 공식이 외울 게 몇 개 있긴 한데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면 공식이 저절로 외우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해 공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약간만 이해를 하면 그걸 좀 외우기가 쉬우니까요. 골프도 마찬가지 좀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워야 되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하면서 이해를 한 뒤에 우리가 외우는 방법으로 해서 오늘은 필드에서 드라이버를 친 이후에 그린까지 가기 전에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신 분은 밑에 카카오톡 공개 방에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좀 더 우대를 받고 싶다 이러시면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친구 출발할게요. 우리가 고고!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초보자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초보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프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면은 연습장하고 환경이 너무 달라서 치는 방법도 다르고 되게 복잡하니까 일단 평지에서 잘 치는 걸 연습한 다음에 그걸 연습을 해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전번에 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요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앞에다가 공 9개를 놓고 세균맨이라고 그러죠. 세균맨 스타일로 이 가운데 있는 볼이 원래 정상적인 어드레스라면 볼을 앞에 것도 칠 수 있고 원래 건 당연히 치고 그 다음에 이 멀리 있는 것도 당연히 칠 수 있어야 실제로 필드에 가가지고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필드 가면 되게 그런 종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볼이 위에 있는 경우는 볼이 어디로 가는지, 볼이 밑에 있는 경우는 어디로 가는지, 볼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디로 가는지 요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날아가야 정상이에요. 원래대로. 근데 볼이 평평하지 않고 요 위쪽에 있다 치면 볼을 잡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죠? 땅에 있지 않고 볼이 몸보다 위에 있으면 제가 여기를 돌리지 않았는데 이 까만색 요것이 원래 여기 있던 것이 이렇게 가면서 왼쪽으로 가죠. 그래서 볼이 자기 몸보다 위쪽에 있는 상황, 산비탈 같은 데 걸려 있으면 무조건 왼쪽으로 가게 돼요.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 오른쪽으로 오조준을 한다든가 아니면 클럽을 열어서 이걸 맞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은 오조준을 추천하기도 하죠. 발이 앞에, 발보다 공이 위쪽에 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걸 아셨을 거고 요 라이각이 발보다 공이 밑에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 까만 점이 요렇게 돼 있을 때보다 라이각이 쓰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죠. 이 녀석이. 그래서 슬라이스가 많이 나게 되는데 이 발보다 이렇게 높이 있을 때보다는 이렇게 있을 때보다는 사실 이렇게 가는 것이 움직이는 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쳐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발이 왼쪽이 높은 경우 한번 상상해 볼게요. 조금 높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높은 경우가 있죠. 이런 식으로 높은 경우는 왼발이 높은 경우는 보통 이 상체를 거의 여기에다 맞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맞추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평소에 있을 때보다 로프트가 훨씬 더 누워버리겠죠. 그래서
평소에 쳤던 거리보다 덜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왜? 로프트가 7번 아이언 로프트가 이 정도였는데 이쪽으로 누워지게 되니까 더 많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클럽을 바꾸는 겁니다. 클럽을. 내가 7번 아이언을 쳤다면 경사지에 따라서 뭐 5번 아이언을 친다든가 대신에 약간 짧게 잡는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공을 이쪽으로 오게 해서 가운데다 놓지 않고 오른쪽에다 놓고 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죠? 연습장에서 공 칠 때 체중이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경우, 체중이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경우는 약간 훅이 잘 나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경우는 야, 너는 머리가 나가서 슬라이스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훅이 많이 나는데 왼발이 높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훅이 잘 나게 됩니다. 훅이 잘 나게 되니까 원래 위치에다 놓고 치면 훅이 잘 나요. 그래서 약간 우측에다 놓고 치는 걸 추천하기도 해요. 그럼 왜? 우측에다 놓고 치면 슬라이스가 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슬라이스와 훅이 약간 적절하게 섞여서 훅이 좀 덜 나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너무 심하게 되면, 이거 웨지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심하게 되면 로프트가 많이 눕게 되니까 그거를 유효적절하게 자기가 클럽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보통 7번 거리 남았습니다. 그러면 달랑 7번만 들고 갈 게 아니라 오르막으로 올라간다면 당연히 긴 클럽을 들고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인 경우가 세상에서 제일 치기 어려운 볼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치면서 앞으로 잘 나가니까 슬라이스가 나겠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경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볼이 왼쪽에 있으면 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약간 다르게 약간 우측에다 놉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냥 높은 곳에다 놓으라고 해요. 볼이 경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높은 곳에다 놓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다 놓긴 하지만 뭐라 그럴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앞쪽으로 기울여서 치기가 되게 힘들고, 특히 웨지샷 같은 경우는 탑볼을 쳐가지고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되죠? 내가 7번 아이언을 잡았는데 이렇게 가면 굉장히 로프트가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볼이 별로 안 떠요. 그래서 거리를 거의 포기하라고 합니다. 거리를 포기하고, 이 경사가 조금밖에 안 된다 그럼 치면 되는데 많은 경우는 거리를 포기하고 볼을 살짝 띄울 수 있는 그 클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7번 아이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5번 아이언 거리가 나오니까 이게 안 뜨겠죠. 안 뜨니까 보통은 뭐 9번 아이언으로 치던가 해서 일단 좋은 곳으로 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자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돼 있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뭐 그쪽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야 이건 완전 트러블인데? 이건 완전 트러블이야. 그럴 때는 일단 좋은 곳으로 빼놓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다 보면 전번 시간에 했었던 볼을 가운데 있는 볼만 치는 연습을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너무 우측에 있는 볼,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볼, 그 다음에 너무 좌측에 있는 볼, 이런 볼들도 좀 쳐 버릇을 하셔야 돼요. 이런 볼들도 어떻게 됐든지 이렇게 볼을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앞으로 나가는 연습을 해놔야 우리가 이런 트러블샷에서 지금처럼 공식을 외웠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거 외웠다 그래서 제가 그냥 땡 이게 아니라 그냥 가급적이면 상황에 따라서 좌우의 높이는 어깨를 대충 맞춰라. 위아래 높이는 일단 너무 높으면 풀스윙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무 높은 곳에서는 풀스윙을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치고 그냥 앞쪽으로 나가는 데 만족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내가 클럽이 로프트가 높은 이렇게 서 있는 클럽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5번 아이언 정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치는 게 좋은데, 이 연습도 꼭 해야 돼요. 어떤 연습이냐면, 자 5번 아이언을 들고 그냥 풀스윙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연습은 아마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발을 모아놓고 약간 우측에다 놓고 내가 하프 스윙으로 쳤을 때 이 볼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요 연습은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5번 아이언을 들은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아 내가 이렇게 쳤더니 한 100m쯤 나가는구나. 그럼 내가 만약에 트러블 사이에서 옆으로 빼야 될 때 무조건 나 샌드웨지 거리니까 샌드로 쳐야지 했다가 폭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5번 아이언이든 4번 아이언이든 뭐 6번 아이언이든 로프트가 좀 서 있는 클럽으로 이렇게 잡고서 하프 스윙 요렇게 쳐서 얼마 정도 나가는가, 요런 거를 충분히 연습을 하셔서 내가 트러블샷이 나왔을 때 뭐
이렇게 위 아래 막 나왔을 때도 충분히 우리가 한타를 잃어먹더라도 좀 좋은 곳에 가서 그 한타 잃어먹은 거를 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타 잃어먹을 상황에서 샌드웨치나 이런 걸 쳐가지고 또 한타를 더 잃어먹거나 두 타를 잃어버리면 그냥 가기도 전에 양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시고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 카톡방에 오셔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소리가 날 때 아예 맞지도 않고 앞으로 가지도 않아.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초보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그런 거를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해 드렸는데 좀 쉽게 알아들으셨을래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공을 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공을 어떻게 치고 어떻게 연습을 하고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요. 꼭 한 번씩 실제로 많이 좀 생각도 좀 해보시고 연습장에서 볼도 왼쪽 오른쪽에 놓고 좀 쳐보시고 앞뒤에다 놓고 쳐보시고 하셔가지고 뭐 내년이거나 아니면 겨울에 무슨 전주훈련 갔을 때 꼭 한번 아 이게 김프로가 얘기했던 게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래서 이 공을 치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이렇게 치라고 했던 거였구나, 이런 거를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김프로는 다음에 좀 더 좋은 레슨과 컨텐츠를 찾아뵐게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